안녕하세요. 한자천재 윤쌤입니다. 함흥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함흥자사를 한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이렇죠. 함흥자사, 다함일흥, 달을차, 하여금사. 그런데 이 달을차는 사신갈차라고도 하고 또 심부름갈차라는 뜻도 있습니다. 함흥은 지금의 함경도에 있는 땅 이름입니다. 차사는 사신 간다, 심부름 간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함흥차사는 조선의 태조 이성계를 모시러 함흥에 갔다가 돌아오지 못한 신하들을 가리키는 고사성어입니다. 그래서 함흥차사는 심부름을 보낸 사람의 소식이 없거나 해답이 좀처럼 오지 않을 때 쓰이는 말입니다. 1398년 이방원이 왕자의 난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역사에서는 이 난을 제1차 왕자의 난이라고도 하고 또 방원의 난이라고도 하고 또 무인정사라고도 합니다. 이 방원이 난을 일으켜서 권력을 장악하려고 하자 태조 이성계는 몹시 화가 나서 둘째 아들 정종에게 왕위를 넘기고 자신은 함흥으로 떠나버렸습니다. 태종 이방원은 1400년에 또 난을 일으킵니다. 이 난을 제2차 왕자의 난이라고도 하고 또 방간의 난이라고도 하고 또 박포의 난이라고도 합니다. 이 난을 일으켜서 형제들을 죽이고 왕위를 차지했는데 이성계가 자신의 고향인 함흥으로 내려가면서 옥새를 가져갔기 때문에 왕위의 정당성에 대한 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옥새라는 것은 우리나라 고대부터 대한제국 말기까지 사용되었던 도장입니다. 어떤 도장이냐? 옥으로 만든 도장인데 국왕이 사용하던, 다시 말씀드리면 요새로 말씀드리면 인감도장이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국왕이 사용하는 인감도장이 없으니 왕위를 정당하게 얻었다고 이야기할 수 없죠. 이에 이 방언은 자신의 아버지에게 사신을 보내서 한양으로 돌아오라는 전가를 보내지만 이성계는 태종이 보낸 차사들을 오면 그대로 모두 다 가두거나 활로 쏘아서 죽였다는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박순이라는 차사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봉집 시장이라는 책에는 이성계를 데리고 갔던 신하들이 돌아오지 못하자 이제 태종 이방원의 명령에도 가려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판승추부사인 박순이 자신이 가겠다고 지원했습니다. 근데 이 박순은 조선 초기에 대사원, 대사관, 대제학, 또 정승 등을 고루 지낸 국가 원로였지요. 그래서 이 박순이 지원하고 또 이제 자기가 내려가면서 새끼가 딸려 있는 말을 데려가서 이성계의 거처에 도착하자 어미와 새끼를 따로 떼어서 묶어 놓았습니다. 왜 따로 떼어서 묶어 놓았을까요? 조금 있으면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새끼말이 어미를 찾으며 우는 소리가 들리자 박수는 태조에게 말하기를 한낱 짐승도 부모와 떨어지면 저렇게 괴로워하는데 인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면서 태조 이성계에게 황궁을 설득했습니다. 또 며칠 뒤에 박순이 이성계와 장기를 두는 도중에 천정에 있던 어미쥐가 아래로 떨어지려고 하는 새끼쥐를 끌어안고 위험하게 버티는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이성계를 설득하기에 나섰습니다. 결국 이성계는
한양으로 돌아가기로 마음 먹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박순을 죽여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 이 이성계가 한양으로 돌아가게 되면 자기들은 그동안 이성계를 돌아가지 못하게 만류했다는 제목으로 아마 큰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서 그렇겠죠. 이성계는 박순이 영웅강을 건넜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박순이 영웅강을 지났다면 쫓지 말라고 명령을 했는데 불행하게도 그는 병에 걸려서 잠시 쉬었다가 가는 바람에 영웅강을 건너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 박순은 뭐 그런 일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 이 1402년에 조사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 반란은 역사가들이 이야기하기를 이성계가 부추겨서 일으킨 반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박순이 그 반란의 우두머리들을 설득하다가 그 우두머리들에게 목숨을 잃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또 성성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조선시대 명신들의 언행과 사적을 모아놓은 명신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태종의 명령으로 이성계를 모시러 함흥에 방문한 성성인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태종 이 방문이 함흥차사를 모집하자 성성인이 이성계가 왕이 되기 전까지 자기하고 아주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자기가 이성계를 모시러 가겠다고 말하면서 함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함흥에 도착한 성성리는 우연히 근처를 지나가는 척 하면서 이성계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반가움도 잠시 태조 이성계는 너도 너의 임금을 위해서 나를 찾아온 것이 아니냐면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성성리는 만약에 그런 이유로 왔다면 자신의 자손들이 대대로 눈이 멀어서 장님이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를 설득하자 태조는 1401년에 못 이기는 채 하면서 잠시 한양으로 돌아왔습니다. 성성린이 한 말이 후손에게 영향을 미쳐서 뱃속에 있던 아들이 눈이 멀었다고 하는데 사실과 전혀 다르고 근거가 없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또 태조 이성계가 태종에게 화를 쏘아서 죽이려고 했다는 이야기도 전해 오고 있습니다. 태종이 직접 교회에 나가서 태조를 맞이하려고 하자 하륜 등이 말리면서 태조의 화가 아직 다 풀리지 않고 기분이 좋지 않으니 모든 일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면서 큰 천막을 떠받치는 굵은 기둥을 여러 개를 세우라고 조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종은 그렇게 하라고 일렀는데 태조가 태종을 보자 갑자기 화를 쏘았습니다. 그러자 태종은 동물적인 감각으로 급히 기둥 뒤에 몸을 피해서 화살을 피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태조가 모두가 하늘의 뜻이로다 하면서 태종에게 옥새를 건넸다는 말이 있죠. 또 태종이 태조에게 잔을 올리려고 하자 역시 하륜 등이 말리면서 직접 잔을 올리지 말고 내시를 시켜서 잔을 올리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태종이 그 말을 따르자 태조가 소매 속에서 철퇴를 꺼내 놓으면서 이게 모두 하늘의 뜻이다 하면서 왕 노릇 잘해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실생활에 의해서 이제 함흥차사를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배달을 시켰는데 함흥차사가 되어 오지 않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아들에게 심부름을 시켰는데 오락실에 갔는지 함흥자사다 이런 말도 있죠. 또 맹자를 읽다가 보면은 진신서 불여무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신서 불여무서, 다할진 믿을신, 책서 또는 근서라고 하죠. 또 불여, 아니불 같을려, 불여 그럼 같지 않다, 오히려 못하다 그런 뜻입니다. 무서, 책이 없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 책에 있는 내용을 다 믿으면 오히려 책이 없는 것만 또 못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함흥차사 이야기를 그대로 다 믿어서도 안 되고 믿지 않아서도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책에 있는 내용을 생각해 가면서 믿어라 그런 뜻이 되겠죠. 아무리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는 글이라고 하더라도 사관에 따라서 기록의 내용이 다르고 또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 글을 해석하는 것도 다릅니다. 이제는 또 이 함흥차사와 비슷한 사자성어를 한번 보실까요? 일무소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무소식, 아무 소식이 없다, 소식이 하나도 없다 그런 뜻이죠. 또 종무소식이라는 사자성어도 있습니다. 끝끝내 아무 소식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